네, 오늘 우리 강의를 나오신 그 강사님이십니다. 소방관님 김남국. 네. 자, 그럼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네요 오늘. 네. 그래서 제가 교육 같은 데 가면 마스크를 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안쪽에 계속 땀이 차요. 그리고 이마에서 땀도 좀 많이 흘리고 한데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교육할 내용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소소심이라고 해서 소화기랑 소화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혹시 모르시는 거 계신가요?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중에서? 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남자분들은 뭐 예비군, 민방위 교육할 때마다 항상 듣는 교육이에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주무시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거의.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교육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하니까 한번 잘 배워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뭐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자,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좀 넘기도록 할게요. 자, 119 신고를 할 때 119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간단하지만 또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 당황한 상태에서는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119 신고 시에 신속히 전달해야 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걸까요? 주소? 사고 유형. 위치. 사고 위치, 주소, 사고 유형. 네, 답이 다 나왔네요, 벌써. 네, 재난 종류, 그 다음에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한 분을 자, 제가 한 분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젊으신 분.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지금 이 위치로 짜장면 30개만 주문해 보세요. 중국집에. 가짜로. 네. 자, 제가 중국집이에요. 자, 여보세요. 중국집입니다. 네, 개인 택시 지구 사무실 2층으로 예. 짜장면 30kg 예. 배달 부탁합니다. 아, 예, 알겠어요. 잘하셨어요. 119 신고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게 다 들어갔죠? 짜장면 30개가 뭐예요? 재난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 지부 2층까지 말씀해 주셨죠. 그냥 개인택시 한번 요거 좀 해주세요. 개인택시 2층 지부 2층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개인택시 지부라고만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 건물이 뭐 3층짜리다, 4층짜리다 그러면은 못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실 때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한 예로 저희 그리고 혹시 119가 몇 번인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119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119죠?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어느 분이 쓰러지셨나 봐요. 그걸 보고 갑자기 저한테 딱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남구가, 제 이름이 이남국이에요. 야, 남구가 119가 몇 번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당황하면 119가 몇 번인지를 까먹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생겨요. 너무나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런 재난 상황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평소에 익혀두지 않으시면 만약에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도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한 번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어떻게 신고해야 된다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19에 신고하실 때는 재난 종류가 있어요.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저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소방차가 거기에 알맞게 출동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급 출동으로 환자가 발생해서 119에 신고했는데 여기 119에 전화해서 여기 빨리 좀 와주세요 하고 그냥 딱 끊었어요. 그러면 119에서 불이 났는지 환자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죠. 네. 환자가 발생했는데 소방차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구급차를 보내야지. 그래서 어떤 종류의 화재인지 어떤 종류의 구조인지 구급인지 이런 종류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또 현재 위치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이쪽 칠곡군에 대한 지리는 여러분들이 훨씬 다 아시죠? 네, 눈 감고도 다 찾아가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에 딱 가셨어요. 서울 혹시 가보신 분?
서울 시내 강남. 예,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태어나서.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강남이라는 곳에 딱 갔어요. 그런데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서 누구 한 명이 딱 쓰러지셨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현재 위치를 어떻게 119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 큰 건물? 자, 또 큰 건물 하나 나왔고요. 또 다르게 어떻게? 상가에 있는 주소. 상가에 있는 주소. 예, 또 다른 방법. 길 위치? 예, 전봇대에 보면 무슨 길 가면서 있잖아요. 아, 도로명 주소 맞습니다. 또 다른 거. 그중 많이 나오기는 많이 나왔죠? 예. 이거 다 정답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한 번씩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반 전화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칠곡군 지부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아시는 분? 번호를 외우시진 않으시죠? 네. 칠곡군 지부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054 들어가는 그 전화번호가 그런 054 지역번호가 들어가는 전화번호를 일반 전화라고 하는데 그 일반 전화들은 다 주소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19에 신고할 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무실 전화번호 있죠? 054 들어가는 그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119에서 바로 전화 주소가 떠요. 네. 그 주소, 전화번호마다 고유한 주소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일반 전화로 119에 신고할 경우에는 119에 자동으로 주소가 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전화 모르는 지역에 가서 위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건물 안에 들어가셔서 일반 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딱 휴대전화.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죠. 전화 딱 하면 인공위성에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능은 하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때는 꼭 본인이 본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전화했을 때 GPS라고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GPS를 못 찾았을 경우에는 기지국 반경으로 찾아요. 그런데 기지국이라는 데가 반경 5km예요. 직경으로 따지면 10km죠. 10km 안에 10km로 따지면 요 칠곡군 요 읍내 다죠. 예. 그래가지고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할 때는 꼭 주소를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낯선 곳에 갔을 때는 아까 전에 뭐 건물에 있는 주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주변 상가, 상호나 전화번호를 활용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전화번호는 주소가 다 등록돼 있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간판에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예,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셔도 되고요. 119에. 또는 상가 상호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제가 예전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구미에서 왔어요. 원래 구미에서 일하다가 칠곡으로 왔는데 구미 원평동 아시죠? 예, 번화가잖아요. 거기에 옥구닥이라는 데가 있어요. 옥구닥이 원평동 시내에 7군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옥구닥에서 술을 드시다가 쓰러지셨대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시고 통화가 끊어졌어. 자, 7군데, 옥구닥은 원평동에 7개가 있어요. 근데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급차가 하나하나 다 들러야 돼요. 7군데의 옥구닥을. 그 전화로 다시 전화하면 안 돼요. 전화번호 안 따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죠. 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7군데의 옥구닥을 다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상호,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 있죠. 뭐 CU나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름의 상호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는 피하시고, 예, 그런 거는 피하고 고유한 상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거는 알려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외딴 곳에 갔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논 중간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럼 거기에는 건물도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위치를 파악하시죠? 전봇대 남바.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전봇대 남바에는 번호와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어떤 걸 읽어주셔야 되는지 아시는 분 정확하게. 그 위에 영화하고 같이 쓰기는 숫자 33B 다시로 이렇게 두 줄로 되는 숫자입니다. 아, 그게 위치 좌표. 맞아요. 정확하게. 저 위험 글자 밑에 이런 게 있어요. 두 줄로.
요거를 읽어주시면 돼요. 예. 제가 교육 다니면서 요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처음이세요. 예. 많이 아시네. 박수. 예. 다들 전봇대에 대해서는 아세요. 전봇대의 번호를 알려드리면 된다. 그런데 전봇대에는 뭐 호축선 적혀져 있고 뭐 미터 적혀져 있고 숫자 영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뭘 알려주셔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위형 글자 밑에 있는 요 두 줄 요거를 알려주시면 119에서 정확하게 찾아오겠죠. 예, 대한민국에서 전봇대가 없는 곳은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면 이렇게 전봇대 번호를 알려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위치를 파악할까요? 기점. 예? 기점 표시. 기점 표시. 예. 맞죠? 요거 운전하다 보면 중앙 분리돼 있는데 요거 보이죠? 예. 그래서 요걸로 알려주시면 되는데 요거 알려주시기 전에 상행선, 하행선 또 경부 중앙 내륙이나 경부고속도로 이런 건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상하행선을 잘못 알려주셨을 경우에는 지나쳐서 돌아오는데 3, 40분 걸리죠. 예. 그래서 너무 늦어요. 그렇다고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환자를 이송할 수도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상하행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어떤 고속도로인지 그 다음에 요거 기점표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119 신고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19에 장난 전화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네, 119에 장난 전화하면 2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119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대피하는 방법 배울 텐데 요새는 유치원생들도 대피하는 방법을 다 배워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그래서 대부분 요 자세를 다 알고 계세요. 예, 상체를 숙이고 코와 입을 막고 한 손은 벽을 짚고. 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처음 왔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몇 번 왔을 테니까 눈 감고도 출입구가 저기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불이 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위치가 출입구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 가는 건물에 만약에 불이 나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저 자세 취하시고 상체를 숙이세요. 상체 숙일 때는 연기보다 아래로 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짝 숙이면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연기보다 아래로 깊이 숙이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기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숙이시고 한 손으로는 꺼즈나 청 같은 게 있다면 코와 입을 막으시고요.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한 방향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쭉쭉 짚고 가서 결국은 출입구로 다다르겠죠. 네.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출입구로 다다를 거예요. 만약에 쭉 가다가 아,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그만큼 시간이 더 지체되시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고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셨을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쭉 도시면 돼요. 그리고 상체는 무조건 연기보다 낮게 숙이셔야 되고요. 자, 뜨거운 연기는 항상 위에서부터 쌓여요. 불이 났을 경우에.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상체를 숙이시면 연기를 덜 마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가 너무 늦게 와서 우리 집에 다 타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영상을 일단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 밑에 나오는 게 시간이에요. 자, 지금 불이 어디 났어요? 잘 안 보이죠? 자, 여기가 불이에요. 네. 자, 저 정도 불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밟으셔야 되죠. 네. 어떻게든 끄셔야 돼요. 저 정도 불 났는데 119에 신고하면 안 되겠죠? 빨리 가서 밟는 게 훨씬 더 빨리 끄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1분 30초 정도 지났고요. 저 정도면은 다 끄실 수 있는 상황이시죠? 자, 5분이 지났어요. 5분이 지나면 이 정도 불이 돼요. 이 정도는 소화기로 끄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끌 수 있겠죠. 그런데 연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그 5분의 상황과 지금 6분의 상황, 30초 지났는데 불 크기가 어때요? 지금 고작 40초 지났어요. 이거 소화기로 끄실 수 있어요? 못 끄죠?
자, 50초 지났어요. 50초 지나니까 어때요? 5분 30초 때는 소화기로 끌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그죠? 그런데 고작 50초 지나니까 어때요? 손도 못 대겠죠? 그냥 요 안에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불이 많이 커졌어요. 고작 40초 안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을 발견할 시간은 대부분 5분 정도 됐을 때. 1분, 2분, 3분 때는 불이 작아서 안 보이죠? 연기도 많이 안 나고. 그래서 발견을 못 하세요. 그런데 5분 정도 되면 어때요? 불이 크죠? 그래서 불이 난 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자, 5분 상황에서 40초 지나면 집 전체가 다 타요. 그 말은 구급차가 오기 전에 이미 집은 다 타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불을 끄라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났으면 119에 신고하고 빨리 대피하라고 교육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이 끌 수 있는 상황은 1분, 2분, 3분, 4분까지예요. 그 이상이 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피가 우선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고 소화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화기 사용법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시죠?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가끔 가다가 요 보통 교육장에 있는 소화기를 제가 들고 교육을 해요. 근데 여기 압력 충전 안 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충전이 잘 돼 있네요. 이렇게 압력 충전, 여기 소화기를 보시면 이 화살표가 있어요. 그리고 녹색 부분이 있어요. 화살표가 녹색 부분에 와야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소화기예요. 만약에 화살표가 노란색 부분에 있다. 그러면 눌러도 안 나가요. 만약에 불 끈다고 이거 들고 갔는데 눌렀는데 액이 안 나오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대표분들께서는 한 번씩은 이 소화기의 액이 압력이 정확하게 있는지 한 번씩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녹색 부분에 대해 있으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제가 서 있는 곳에 불이 났어요. 자, 제가 서 있는 곳에 여기에 불이 났어요. 소화기가 있는 부분에. 자, 여러분들은 불을 어디 위치에서 끄실 건지. 자, 1번. 여기서 1번. 여기서 불 끌 거다. 1번. 여기서 불 끌 거다. 2번. 여기서 저 뒤에서 불 끌 이쪽에서 불을 끌 거다. 3번. 여기서 불 끌 거다. 4번. 1,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자, 1번에서 불 끌 거다. 2번에서 불 끌 거다. 여기. 3번에서 불 끌 거다. 4번에서 불 끌 거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1번. 바람을 등지고? 그렇죠. 선풍기 바람 여기 있으니까 바람을 등지고. 자, 2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바람이 이쪽에서 보니까 바람을 등지고. 아, 바람을 등지고. 자, 그럼 3번. 일단은 불을 못 끄면 내가 탈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탈출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에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3번이에요. 자, 이분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소화기, 이 불을 끄는 이유는 뭐예요? 나나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내 목숨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목숨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불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불을 끄는데 불 끄는 게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제가. 그런데 앞에 불이 있어. 그러면 못 도망가겠죠? 그러면 창문으로 뛰어내리든지 하면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불을 끄더라도 실패했을 경우에 도망갈 수 있는 위치에서 불을 끄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서 불을 끈다. 그러면 불을 실패했다. 끄는 거를. 그러면 저쪽으로 바로 도망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쓰시는 게 맞고요. 실내에서는 내 피난 위치, 피난구랑 불이랑 그 사이에 본인이 서 계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불 끄는 걸 실패했을 경우에는 바로 대피할 수 있게. 오늘 답을 정말 많이 말씀을 하셔서 박수 한번 다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비상구랑 불이랑 그 사이에 본인이 서서 불을 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소화기를 다들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이거 뭐 그냥 누르면 되지. 그런데 여기 안전핀 있죠? 이 안전핀을 못 뽑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라고? 그냥 뜯으면 되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앞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때? 내가 지금 내 심장이 어떨까요? 막 쿵쾅쿵쾅 뛰겠죠. 막 들고 가요. 들고 가가지고 손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막 당겨요. 내가 힘을 꽉 준 상태에서 당기면 암만 해도 안 빠져요. 죽어도 안 빠져요, 이거. 예. 그 이유는 요 위에 손잡이를 누르게 되면 요 안전핀을 꽉 누르게 잡고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힘으로 꽉 누른 상태에서는 이게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 이거 소화기 불량이다 갖다 버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일단 땅에 놓으시고요. 몸체를 잡고 당기시면 금방 빠져요. 예. 이거는 아이들도 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냥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긴장한 상태에서 요거를 꽉 잡고 있으면 내가 힘이 세면 셀수록 더 안 빠져요. 예. 그래서 긴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혹시나 소화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땅에다 놓고 안전핀을 뽑으시는 게 훨씬 쉽게 빠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소화기는 사용하시면 되고요. 야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사용하셔야겠죠. 맞바람 맞으면 이 소화액이 나한테로 오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어디 갔지? 자, 그리고 소화기 위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소화기는 되게 작아요. 그런데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한 대랑 위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자, 저 정도로 큰 불길이지만 소화기 하나로 저 정도 불은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신다면 소화기로 끄셔도 되지만 내가 좀 안전이 불안정하다, 불확실하다 싶으시면 무조건 대피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는 주지만 가능하면은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무조건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네. 자, 그래서 소화기는 이렇게 자, 요거는 화재 경보기라고 합니다. 자, 화재 경보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자기 집에 붙어 있는 거 보신 분? 네. 아파트에 사시면 다 붙어 있을 거고 주택에 사시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요거는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잘 안 하시죠. 그래서 혹시나 오늘 알게 됐으니까 주택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집에 하나씩은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용 이게 화재 경보기라고 해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이게 집에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 연기 감지기라고 해서 연기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연기가 들어가게 되면 화재 경보가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울리는 거라서 혹시나 이제 집에 있을 때 이 소리를 듣고 빨리 대피를 하시라고 법적으로 주택에도 설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감지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기는 다들 아실 거고. 자, 그런데 소화기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아까 보셨던 요런 거, 요런 압력 챔버가 있는 거. 압력 챔버가 있는 소화기가 있고요. 압력 챔버가 있는 소화기가 있고 압력 챔버가 없는 소화기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99년도에 단종이 됐어요. 자, 99년도면 지금 22년 전이죠. 22살짜리예요, 야가 최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터질 수가 있어요. 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안에 내용을 보면, 자, 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 소화기 안에 자체에 압력이 차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22살 먹은 이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 소화기 안에 압력 챔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기 밖에 만약에 녹이 쓸어서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이 압력 챔버가 터지면서 그 녹슨 부분을 밀어내서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소화기는 무조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꼭 압력 챔버가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불이 났을 때 소화기 던지시는 분 계세요. 예, 어차피 요 안에 있는 액체만 닿으면 불 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예, 그런데 불이 나도 소화기는 안 탑니다. 그래서 던지셔도 소용이 없어요. 던지는 소화기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던지는 소화기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이런 소화기를 던지셨다. 그러면 야는 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던지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주변에 소화기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중이용업소, 뭐 노래방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가면 이런 게 벽에 붙어져 있어요. 이 소화기는 던지는 소화기예요. 던져서 끄는 소화기. 예. 그리고 이런 소화기는 스프레이형 소화기라고 해서 뭐 차에다 싣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요건 스프레이형 소화기라고 하고요. 요거는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해서 천장에 붙어 있는 건데 아파트 1, 2층에 사시는 분들 부엌이나 또는 베란다가 아니고 보일러실 같은 데 붙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화기들이 있고요. 자, 그럼 소화기. 자, 던지는 소화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불이 너무 세서 가까이 다가가서 없을 경우에는 멀리서 저렇게 던지셔도 되겠죠. 자, 던지는 소화기 모르시는 분들은 던지는 소화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부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네. 이런 거는 그냥 던지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화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게 많이 있으시죠. 혹시 이거 사용할 줄 아는 분? 당연히 써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혹시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소화전을 보시면 이 뚜껑을 여시면요. 이 뚜껑을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이 호스를 피셔가지고요. 앞에 관창을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만 틀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물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혼자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만약에 혼자일 경우에 호스를 쫙 피시겠죠? 피고 다시 와서 물을 트실 거예요. 자, 물을 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수가 춤추겠죠. 그러면 그 호수 앞에 달려있는 관창은 봉으로 돼 있어요. 엄청 딱딱하고 무거워요. 이게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때리면 불보다 그게 더 무섭겠죠. 그래서 절대 혼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한 명이 관창을 잡고 있고 한 명이 가서 물을 트셔야 돼요. 자, 구조는 간단하고 사용법은 그냥 호수 피고 밸브 돌리면 끝이에요. 그만큼 간단한 거고요. 요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호수가 연결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소방관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건드리시면 절대 안 되고 요 위에 거 호수 연결되어 있는 거 요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심폐소생술 교육은 남자분들은 당연히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안 받아본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은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나 옛날에 교육했던 거 기억을 한번 되새기셔서 자, 환자가 여러분들 앞에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네. 교육받으면서 주무셨겠지만 그 꿈속에서라도 잠깐 기억이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사람이 딱 쓰러졌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의식 확인. 또 기도 확보 2분. 자, 의식 확인과 기도 확보 2분 나왔어요. 뭐가 정답일까요? 의식 확인. 예. 이 사람이 술 먹고 자는지 쓰러졌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술 먹고 주무시는 분한테 가갖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심정지인지 자고 있는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 확인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의식 확인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심정지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다음 어떤 거 해야 될까?
그렇죠. 119에 신고하셔야 되죠. 예. 최대한 빨리 신고하셔야 최대한 빨리 119가 오고 그래야 내가 좀 덜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남았죠? 가슴 압박하시면 돼요. 자, 인공호흡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인 분들에게 인공호흡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인공호흡이라는 걸 배웠어. 그런데 환자가 쓰러졌을 때 나는 인공호흡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아예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공호흡은 아예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인공호흡은 하지 말되 가슴 압박은 꼭 하셔라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심폐소생술 할 때,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의식 확인이라고 했죠. 자, 의식 확인하실 때는 어떻게 의식 확인하시겠어요? 자, 남자분도 배웠죠? 자,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의식을 확인하시려면. 숨을 쉬나 안 쉬나. 자, 일단 이론상으로는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셔요. 네,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술 먹고 아주 푹 주무시는 분한테 어깨 두드리면 깨요, 안 깨요? 안 깨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압박감이 있으셔야 돼요. 타격감 있게 좀 강하게 치셔야 되고요. 말도 또박또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의식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심정지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현장 대원들은 보통 의식 확인을 하면 한번 주먹 한번 딱 줘보시겠어요? 네, 주먹을 딱 져서 어릴 때 꿀밤 맞을 때처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마디 있죠? 뼈 마디 여기나 여기를 자기 가슴뼈 중간에 대고 문대 보세요. 꽉 눌러서 그냥 살살 하지 말고 꽉 눌러서 꽉 문대면 아파요. 네. 본인이 누르면 잘 모르시겠다는 표정이시죠? 잠깐 나와보시겠어요? 네. 다른 분들은 아파요 하는데 이게 뭐? 이런 표정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눌러봤었는데 그분이 교육 끝나고 전화가 오셨어요.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금간 거 아니냐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져요. 당장은 아파요. 며칠은 아플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고 할게요. 네. 며칠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자, 잠깐만 마스크 벗을게요. 네. 표정을 보세요. 어때요? 아픕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살아계신 분들은 대부분 반응해요. 그러니까 자는 척 한다거나 술 드셨다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아파서 못 참아요. 예. 참으려고 해도 제가 더 세게 누르면 몸이 움찔하실 거예요. 예. 자, 그만큼 이렇게 의식 확인하실 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몸이 움직인다. 내 신체 반응이 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심정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눌렀는데 발가락이 움직인다거나 손이 막 올라온다거나 이러면 심정지가 아니에요. 절대 가슴 압박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싶으면 119에 신고하셔야 되죠. 119는 본인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 사람 한 명 특정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슴 압박 위치는 이론상으로는 젖꼭지 사이 여기 또 아래 가슴뼈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젖꼭지 사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움푹 파인 뼈에서 요 밑에 명치 정중간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절대 중요한 거는 요 명치 누르시면 안 되겠죠. 예, 요거는 좀 사이가 안 좋으실 때는 뭐 살짝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누르시면 안 돼요. 예, 요 중간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압박하시면 되고요. 예, 압박할 때는 깍지 끼셔야 되죠. 자, 깍지 한번 팔 뻗어 보시겠어요? 예, 쭉 뻗고 네, 왼손이 위로 가야 돼요? 오른손이 위로 가야 돼요? 오른손 손. 왼손 손. 네, 본인이 편한 거 올리시면 돼요. 아니, 손 이거는 왼쪽 잽에다는 이러다 가야 돼. 그렇죠. 이러다 가야 돼. 맨날 왼쪽 잽에다. 그냥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정해진 거 없어요. 네, 본인 편한 손을 올리시면 되고요.
깍지 끼라고 했을 때 완전히 깍지 꽉 끼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압박할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위의 손의 역할은 그냥 앞에 있는 손가락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짝 찍으시고요. 요 손꿈치가 요 손등 부부에 올라오게끔, 그래야지 눌렀을 때 힘이 정확하게 전달되게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손을 굳이 꽉지를 꽉 끼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렇게 깍지를 끼시면 되고요. 위치는 저 꼭지랑 저 꼭지 사이의 정중앙 뼈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가슴 압박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여성분들은 있는 힘껏 꽉 누르시면 돼요. 그래도 깊이가 잘 안 나와요. 5cm 이상 6cm 미만인데 그냥 꽉 누르시면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더 깊이 들어가세요, 압박이. 그런데 1분, 2분 지나면 힘이 딸리셔서 압박 깊이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있는 힘껏 계속 누르시면 돼요. 자, 갈비뼈는 심폐소생술을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갈비뼈는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부러져도 다른 내부 장기가 덜 다치겠죠. 근데 비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정중앙을 눌러야 되는데 정중앙을 안 누르고 옆에를 눌렀다. 그러면은 요 옆에가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중앙을 누르면 뼈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내부 장기를 이렇게 찔러버리겠죠. 그래서 압박 위치는 가슴 정중앙. 그래서 손 위치를 보면 이렇게가 아니에요. 이렇게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네? 손바닥 전체가 가슴 중앙에 오는 게 아니라 요 손꿈치 있는 요 부분 있죠. 힘이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이 중간에 오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압박 위치가 이렇게 돼요. 네. 정중앙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압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실습해 볼 건데 영상 보면서 압박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압박하는 것만 하는데 영상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께 해보시죠. 30회씩 7번 반복해 실습합니다. 자, 일단 4분 정도 앞에 먼저 나오실게요. 혹시 해보고 싶으신 분 없으시면 제가 지정할게요. 네. 여기 2분 하고 나오시고요. 또 여성분 한 분 나오시고, 네, 나오시겠어요? 자, 영상 보고 영상에서 압박하기 시작하면 같이 압박하시면 됩니다. 상체를 이렇게, 네, 그렇지. 네. 발꿈치 쫙 펴셔야 돼요. 네. 너무 살살이에요. 네. 꽉 누르세요. 네. 등치 크신데 꽉 누르세요. 네. 손을 완전히 뺐다가, 그렇죠. 네. 네. 예, 됐습니다. 자, 요거 딱 한 1분 30초, 2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근데 119가 오려면 한 15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3번, 4번 정도, 2-3번 반복해야지 119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 좀 힘들죠. 그래서 계속 바꿔서 하셔야 돼요. 자,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니 이래 하다가 의식이 돌아왔다. 네. 근데 계속 누를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사람이 움직이면 안 하시면 돼요. 중간에 이래 하는 네. 그렇죠. 움직이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혹시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으시면, 네, 나와주시고요. 하기 싫으시면 제가 찝을까요? 네. 자, 뒤에 분, 네, 선생님 나오시고. 네.
자, 한 분 더 나오시겠어요? 아이고 30초인데 이래 힘들면 자, 그래서 아마 해보신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압박 깊이가 맨 처음에는 꽉 누르다가 나중에는 힘들어서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있는 힘껏 계속 하시면 돼요. 자, 영상 압박하기 시작하면 누를게요. 누르기 시작하면 제가 자세 좀 더 잡아드릴게요. 앞으로 쏠린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더 앞으로 하셔야 돼요. 네, 상체를 엉덩이 살짝 드시고요. 엉덩이를 드세요. 그렇죠. 앞으로 더 그렇죠. 네. 자, 속도를 보고 가세요. 속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부만 있고 움직이는 일이라도 가야 되니까. 오늘 내가 보내야 돼. 자, 60번 남았어요. 자, 이제 좀 힘드시죠? 네,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자, 30번 남았어요. 자세가 되게 좋으시죠? 네. 자,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이제 들어가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세동기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제세동기라는 거는 뭐냐면, 자,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정지는 뭐예요? 심정지. 심장이 멈춘 걸 생각하시죠? 그런데 심정지라는 게 심장이 멈춘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심장이 멈춘 것도 있고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심정지라고 해요. 그 하는 예가 뭐냐면 심장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 또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 심장은 보통 60에서 90회 정도 뛰어요. 1분에. 그런데 이놈의 심장이 1분에 뭐 160회, 170회, 200회 이래 뛰면 정상적으로 피를 쏴주질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심실세동, 심실빈맥이라고 해서 이것도 심정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멈춰있는 심장에는 전기 충격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심실세동, 심실빈맥과 같이 심장이 빨리 뛰는 심장들, 갑자기 길을 가다가 누군가 쓰러졌다. 그럼 그 사람들은 대부분 빨리 뛰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정지예요. 그분들도. 그런 심장일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줬을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있으니까, 멈춘 건 아니니까 빨리 뛰고 있다가 전기 충격 받으면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제세동기가 있다면 빨리 야를 찾아서 전기 충격을 주는 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무조건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19를 신고하시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관리사무소 가서 가져오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는 관공서, 네, 관공서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 다 비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길에서 누군가 쓰러졌다. 근데 옆에 관공서가 있다. 은행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 들어가서 달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사용법은 정말 간단하고 쉬워요. 자, 생긴 건 다 다르지만 대부분 녹색 버튼과 주황색 버튼만 사용하시면 돼요. 녹색 버튼과 주황색 버튼. 녹색 버튼은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 누르시고요. 전원 버튼 누르고 나면 이 기계에서 말을 해요. 말하는 거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자, 패드를 부착하라고 하죠. 패드를 부착하세요. 제세동기에 보면 이게 패드예요. 몸에 붙이는 패드인데 이 패드를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디에다가 붙여라. 그래서 이 그림대로 붙이면 돼요. 그냥 붙이고 난 다음에는
자,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커넥터를 연결하라고 하죠. 야를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커넥터에 환자로부터 꽂으면 떨어지세요. 말이 환자의 바뀌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환자한테 손만 안 대고 계시면 돼요. 환자로부터 살짝 떨어져서.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충전 중 하면 다시 가슴 압박 하셔야 돼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라고 하면 또 떨어지시면 돼요. 손 대시면 안 돼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자, 요거를 누르면 환자한테 전기 충격이 가요. 그런데 내가 환자 몸에 손을 대고 있으면 깜빡이는 나한테도 전기 제세동 충격이 버튼을 와요. 누르세요. 그래서 요거 누를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나세요. 한번 깜빡이는 외치고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한테 손을 대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요거 즉시 눌러주시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전기 충격이 환자한테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다시 심폐소생술 하시면 돼요. 자, 1년의 과정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죠? 하고 있다가 제세동기가 왔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부탁을 하시면 돼요. 가슴 압박을 누군가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계를 켜시고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대로 부착하시면 돼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그 다음에 커넥터를 연결하시면 돼요. 환자로부터 패드 커넥터를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있으시면 돼요. 멀리 가실 필요 없으세요. 예. 잠깐 기다리시면 또 기계가 말을 할 거예요.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충전 중 하면 다시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하면 떨어지시면 되고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자,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제세동 실시. 그 다음에 다시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예. 기계가 하라는 대로 하시기만 하시면 되겠죠. 예. 자, 혹시 오늘 교육한 것 중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할게요. 예. 심폐소생술 하는 중에 만약에 그 환자가 인공심장을 달았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피해서 닿으시면 돼요. 예. 3cm 정도 이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심장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보통 피부 안에 이식했을 때는 티가 나겠죠. 인공심장 나신 분들은 여기 티가 나요. 또 튀어나와 있다거나, 보통 여기 나시죠. 튀어나와 있다거나 이렇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 지나서 옆에 3cm 정도 이격해서 붙이시면 돼요. 기계 위에다 붙이지 마시고. 저게 제세도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인공심장 있는 사람한테는 무리가 안 갑니까? 인공심장이 있었으면은 제 기능을 했겠죠. 예, 아마 인공심장에 심장 기계가 이상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 제세동기 이 심장이 빨리 뛰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만약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전기 신호를 계속 주니까 이 전기 장치에서 심장이 그렇게 뛰지는 않겠죠. 뭔가 야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 전기 충격기를 줘가 네. 인공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심정지가 됐는데 네. 해는 없는가? 자, 생각을 다르게 해보시면 돼요. 자, 심정지 환자는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도 이미 돌아가신 거고요. 안 해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든 안 달고 있든 살아계시면 상관이 없지만 이미 심정지가 오셨다면 그분은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전기 충격을 줘서 인공심장 박동기가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쓰러지신 분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네. 저 재생 동기 저게 없을 때 네. 송신형 충전기가 그런 거는 하라고 말씀을 절대 안 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촬영용 배터리 떼고 가갖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언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저희는. 예.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오늘 교육 말고 사적인 질문 하나. 예, 사적인 거. 예를 들어 내리시 환자가 생겼는데 예? 119를 불렀다. 예? 7국군을 벗어나가 가야 되고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7국에서 해결 가능한 환자 같은 경우는 7국에서 이송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7국 병원에서 불가능한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대구로도 가준다. 그렇죠. 예. 대구가 아니고 대구 멀리보다도 더 갈 수 있죠. 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예. 또 예, 저 부분 먼저. 예. 구매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예? 저 기계를. 구매 가능한. 아, 구매요. 예, 이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 구매는 상관없어요. 뭐 어디서든 하실 수 있어요. 또, 네, 잠시만, 저 부분 먼저. 예, 다른 부분 먼저. 예. 그 사람이 이제 쓰러지는 걸 내가 목격할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쓰러졌을 때 목격한 금방 쓰러지는 거는 금방 이제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언제 쓰러졌는지 모르고 갈 때도 있고. 몰랐을 경우에도 그냥 오늘 배우신 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보통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가가 교육 받을 때 아까 기도 확보는 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교육 받을 때 이제 기도 확보하고 인공호흡 했는데 예.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 그렇죠. 예. 그 사람도 인공호흡 할 필요 없이 그냥 심폐만 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인공호흡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길 가다가 갑자기 심정지, 급성 심정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물에 빠졌다거나 질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공호흡을 꼭 하셔야 돼요. 예. 물에 빠졌거나 질식하신 분들은 체내에 남아있는 산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까지 병행하셔야지 도움이 되세요. 예. 그런데 인공호흡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심폐소생술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심장 압박이라도 하라고 저희가 인공호흡을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가슴 압박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물에 빠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까지 병행을 하셔야 돼요. 네, 또 질문. 네. 제가 심폐소생술 하다 이 사람 죽어요. 일단 전제가 잘못됐어요. 심정지 환자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아니 계속 살려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만처가 죽었다고 이러고 혹시라도 내가 우리 이걸 손을 안 댔으면 내가 그냥 가면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이래 되는 건. 자, 일단 전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심정지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혹시나 이 처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뭐 해를 입었을 경우에 본인에게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응급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 2에 보면 여러분 선생님께서 만약에 도움을 주시다가 그 사람에게 뭐 상해나 그런 게 가했을 경우에 처벌을 면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돼요. 만약에 살아있는 분한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돌아가시게 만들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혹시 또 질문? 예. 예,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심정기인데 혹시 뱀이나 네? 독충, 정갈이나 기내한테 물려가 이 심정지가 올 수가 있습니까? 독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아나필락시샥이라고 해서 그 바이러스 알러지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말벌한테 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쇼크라고 해서 갑자기 식은땀 나고 호흡을 못 하시고 결국 심정지로 빠지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독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뱀독 같은 경우는 심정지가 바로 오는 경우보다는 뱀독에 의해서 이제 괴사가 온다거나 뭐 이런 증상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아나필락샥 같이 그런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네? 말벌이나 땡벌하는 소리가 네?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렇죠? 손을 못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기도가 막혔는데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자, 기도가 막혔다는 거는 자 환자가 만약에 기도가 말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쏘여서 기도가 부풀어요. 예, 기도는 연조직이라서 만약에 조금 자극을 줘도 이게 금방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숨이 딱 막혔다.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심정지가 왔다. 그럴 경우에는 인공호흡까지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뭐든 심폐소생술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고요. 이걸 해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 하는 거예요. 기도 폐쇄가 됐기 때문에 체내에 산소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과 병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가슴 압박만이라도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예, 교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